이렇게 오셨는데 각자 소개를 좀. 반대로 제가 MC님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정치라는 게 다 같이 관심을 갖고 미래성과 대표성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선거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으세요? 이걸로 찍는 거는 와, 투표했어. 잘했어. 가상 선거인데도 뭔가 설레고 긴장된다. 괜히 뭔가 땀이, 손에 땀이 흘려가지고. 맞아. 그 조량으로 찍는 것도 나한테는 좀 새로웠어. 투표는 처음이죠. 그렇지. 아직 못해요, 사실. 하고 싶은데. 첫 경험했네, 오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즐겁게 얘기를 나눠볼 MC 윤희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윤 사장! 윤 사장! 이거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옛날 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라떼 사람이라서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각자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플로리안이라고 합니다. 네. 꽃보다 플로리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후지모토 사오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하지메마시테.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저는 영국 대표 에바 포피엘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은 지금 한창 그라운드에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본업이 아니죠? 축구 선수인가요? 사명관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표하고 오셨죠? 네. 여러분들 왜 투표했는지 아세요? 아무래도 오늘 주제가 선거제도라서 저희가 투표를 한 거 아닐까? 우리가 오늘 이제 얘기 나눌 주제가 바로 이제 선거 제도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체험을 한 것이고요. 자세한 논의를 하기 전에 워밍업 좀 해볼까요? 네. 몸풀기. 우리 에바 씨는 어떻게 선거철이 다가왔구나 이런 걸 느껴요? 바깥에서 크게 트로트 음악이 들리기 시작하면은 아 선거절이구나 이렇게 맞아, 느껴져. 끔짝. 그렇죠. 맞아요. 이제 이것을 이제 선거 유세라고 하는데요. 나라마다 선거 유세하는 방법들이 좀 다양할 것 같아요. 한번 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과 비슷하게 선거카라고 있어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한국처럼 그렇게 트로트나 크게 음악을 틀거나 아니면 뭐 확성기로 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후보자의 이름을 주로 강요해서 사월이 골 열심히 넣겠습니다. 사월이 꼭 우승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기억하게끔 사월이 믿어주십시오. 믿어주세요. 많이 이렇게 독일은 어떤가요? 독일 사람들 뭐가 그렇게 시끄러워 다 귀 막을 것 같아요. 민원도 쏟아질 것 같고 독일 같은 경우는 되게 조용해요. 공원에 가면 갑자기 내 눈앞에서 엄청 큰 포스터가 보게 되면 이게 선거철이구나. 후보자의 뭐 학력이나 경력보다는 이 성장의 정책이나 그런 거 좀 강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알록달록한 유니폼도 없고 시끄러운 음악이나 그런 것도 없어요.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는 달라도 너무나 달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한번 보실래요? 자, 네. 이게 이제 투표한 용지들인데, 이것은 이제 사표라고 불러요. 21대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63%가 사표였어요. 절반 이상인데요? 절반이 넘죠. 너무 아깝다. 상당한 것이죠. 사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유권자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시간을 내서 선거를 했는데 제가 원하는 사람이 당선이 안 되면 조금 더 관심도 떨어지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투표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좀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제도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사표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표 방지 시스템가 있거든요. 그거는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본은 한국이랑 똑같이 소선구제인데 다른 점은 뭐냐면 중복 후보제랑 그리고 석배율제를 이용해서 그래서 소선거구 선거에서 사표를 줄여주는 효과를 보고 있어요. 어딘가에서 아깝게 떨어진 사람 같은 경우에 구제해주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다 살려주는. 네, 한국도 사표를 줄이고 또 비례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했는데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제 활용을 했고 그것을 한국식으로 좀 변형을 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난번 총선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신가요? 네, 들었습니다. 사실 작년만 해도 이 한국 국회 정기 특위에서 독일 이 국회도 오셨다고 들었는데 독일에 같이 이제 뭐 선거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같이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되게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 하고자 했던 그 목표를 또는 취지를 충분하게 한국 선거제도가 발휘하고 있다고 보는지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애매하긴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비례대표제의 주 목적은 이 군세 청당의 목소리를 추는 거 주 역할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건 거 잘 안 되어 있잖아요. 한국에 이제 비례의석으로 할당된 게 국회의원 수가 300명인데 50석이 안 되거든요. 현재 그 제도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측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럼 제가 뭐로 하나씩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선물이에요? 이쁘다. 뭐예요? 선물이에요? 편지? 자, 한번 풀러봅시다. 이게 뭐예요? 너무 긴데? 지난 2020년도에 이제 한국에서 총선이 있었는데,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비례대표 투표 용지예요. 네? 이렇게 길어요? 여기에 비례대표 정당으로 이제 나온 정당들의 이름이 쭉 적혀 있었던 거예요. 크게 쓰라고 그러는 거? 정당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위성 정당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한국에 이제 주요한 정당이 2개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정당이 있고 위성 정당을 만들었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는 또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의석 확보를 위해서 만드는 그 문제가 있어서 이제 위성 정당 논란이라고 부르는데요. 독일은 이런 문제 없었나요? 독일에선 뭐 규칙도 잘 따르고 성실하니까 여기 위성 정당 문제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계속 또 의석이 늘어나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요? 우리 연방의회가 너무 커요. 지난 선거만 해도 사실 법적으로 598석이어야 되는데 계속 조과 의석이 생기니까 700석이 넘었어요. 그럼 각자 의견도 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약간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금. 정해진 의석수가 원래 있는데 이제 의석 계산법에 따라서 초과 의석이 발생하는 문제가 이제 독일에는 뭐 고민거리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의석수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정치 불신이 또는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큰 나라에서는 상당히 국민들 불만도 높아질 수 있겠어요. 올해 21대 국회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거법 개정 논의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국회는 이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출범을 시켰어요. 이번 한국의 전원위원회는 지역구 의원, 또 비례대표 의원, 종합토론 등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여야 의원 무려 100명이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예. 그러면 전원위원회에 참석해서 토론한 국회의원들의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비례성은 오히려 저하시키고 민의를 왜곡하는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찍은 대로 국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정치를 외면하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우리 선거제도가 낳은 악순환이 명백합니다. 이걸 정상화하자는 게 비례성 강화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원칙은 국민이 찍은 표만큼 의석을 나누는 것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나를 대표하는 대표가 사라졌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내 처지를 대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 국민 무대표 상태, 정치 실종의 상태입니다. 영상 속에 나오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주로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나요? 뭔가 각 정당의 입장에서 뭔가 유불리한 그런 입장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 정확한 선거를 원한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이루어져야 된다, 개정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과 함께 지금 하고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들이 많은데 이것을 이제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제가 없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생 정당이나 군소 정당 후보자들이 당선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사표도 많을 것 같아. 그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 그리고 관리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보면 단순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한 측면들은 있을 텐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수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대표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선거법 개정 논의가 영국에서 있었고 네. 국민 투표까지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바꿔보자 해서 2011년 5월 달에 국민 투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거제 개편으로 국민 투표를 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68% 반대가 돼서, 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이 무산됐습니다. 무산됐어요? 네. 영국 사람들이 좀 보수적인 면이 있어서 바꾸기 쉽지 않고, 바꾸는 것도 어려워.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시도에 이렇게 따라가기도 좀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똑같아. 우리도 보수적이라서 계속 의석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기존의 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란 것인지를 이제 영국 사례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1년도 총선이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내년 4월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전원위원회까지 열어서 선거법 개정을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데, 선거법 개정 논의를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반대로 제가 MC님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금 한국에서 가장 제일 큰 사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한국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저출산 문제. 그쵸.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게 거의 국민적 동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한국에 앞서서 일본도 이제 저출산, 고령화 이게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거든요. 이런 사회가 되면서 소멸 지역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선거구제 방식의 변화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비례성도 높이고 대표성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으세요? 참 좋은 효과들이 많죠. 근데 소위 말해서 이 밴덤 정치라고 하잖아요. 특정 지역하면 생각나는 정당, 아니면 지역주의 정당 구조 등을 조금은 환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셨어요. 에바 씨는 어때요? 이 시너지 효과가 성공하면은 가장 큰 효과는 선거에 관심이 멀어졌던 유권자들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오늘 선거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어땠나요? 소감 한마디씩 부탁을 드릴까요? 네. 저는 사실 선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 같이 배우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왜 이 선거제도가 이 국민들에게 정말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계속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와. 저는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선거 참여율이 100%! 100%! 화이팅입니다. 와우. 제가 보기에는 시작하는 자체가 어렵잖아요. 근데 한번 시작하고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쏟아지면 시간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정치 시작은 바로 선거제도인 거예요. 진짜 공정성, 다양한 정치적인 의견과 반영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요. 너무 좋은 말씀 드리네요. 모두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국민들 모두가 소외됨이 없이 자기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때 그 꽃은 필 수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 논의가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선거법 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